제125화 운도 좋아요. 한 달밖에 안 된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줘도 되는 건가요?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 공개 소송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어요.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를 바로잡은 해경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전임 정권 때 감추려 했던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문정부 당시 정보공개 소송의 피고인 대통령실이 이와 같은 사안의 패소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보니 문재인은 양산에서 계획한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다시 계획해야 할 처지에 놓였어요. 정작 대통령실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소송 내용과 승소 가능성, 추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여론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와 위계성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윤통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위성을 놓고 봐도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대로 소송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의 재판에 대응할 수 있잖아요. 전 정권 흠집내기네, 보복성 조치네, 아무리 지랄해봐야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연한 조치가 맞습니다. 한편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전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개같은 소리를 하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역시 이번 대통령실의 전수조사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정숙의 언니 옷값의 비밀이 봉인해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사건인 만큼 뭐 안 봐도 비디오긴 하지만 반드시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참 세월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에요. 5년 전 문재인이 당선된 후 소매 걷어붙이고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적폐청산이었잖아요. 자신들이 권력을 쥐기까지는 전임 대통령의 온갖 루머를 생산해내고 취임한 이후에는 지금 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나요? 선한 웃음 뒤로 국민의 절반만 감싸는 전임 대통령이나 그때 정치보복 맨날 해도 된다던 개양아치 지금 꼬라지를 보면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는 시한부랑 다를 바가 없으니 말이에요. 좌빨들은 이제 겨우 한 달 된 윤통의 정부를 향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수사만 한다고 개아리를 틀지만 세금 좀 먹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 따윈 나몰라라 하는 저런 자들을 처벌해야 새 정부 초기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국정을 해나가는 속도전에도 제대로 탄력받을 수 있는 만큼 비리와 관련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급선무고 현재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좌파 여러분, 양산에 도착한 전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한 말은 자신이 해방됐다는 소리였어요. 저와 동지들은 저런 후안무치한 자들이야말로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꼭 그렇게 하겠노라 공언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주변의 투표를 독려해가며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윤통은 그런 국민들의 울분을 잊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군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나저나 윤통은 운도 좋아요. 전임자가 문재인이라니, 무려 문재인이라니, 운도 참 좋아요. 제127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최강욱에 대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는 징계에 분노한 개딸들이 자신의 온라인 놀이터인 제명인의 마을의 윤리심판원 위원 명단이라는 것을 공유했어요. 한마디로 최강욱 징계를 거들었다는 이유로 집단 린치를 가하려는 목적인데요. 명단을 살펴보자니 김종민, 김혜재, 신영대, 안규백,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훈이 지목된 모양입니다.
개딸들에게 진영 갈라치기는 핵심 스킬로서 이번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개딸들이 인식하기에 반집게로 분류되는 듯해요. 따라서 개딸들은 명단을 공유하고 이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신영대는 네 마누라랑 짤짤이 했지롱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데 얘는 심지어 윤리위원도 아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김혜재 외의 다른 의원 모두 윤리위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정세균을 돕거나 이낙연을 도왔다는군요. 개딸들이 그런 당내 계파를 근거로 명단을 유추하고 무작위로 뽑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불과 며칠 전 개양아치가 이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 정신 나간 년들은 아버지 말씀도 가볍게 무시하나 봐요. 하지만 정작 이런 행동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 개양아치 본인입니다. 그걸 본인도 아니까 저렇게 수습하려는 거겠죠. 그러나 개가 똥을 끊고 약쟁이가 뽕을 끊어도 개양아치가 개딸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일이 세기도 버거운 자신의 비리 때문에 덜컥 감옥을 간다 해도 이에 반발해 탄원서라도 적어내거나 무지성 시위라도 해줄 집단은 이제 개딸들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개양아치와 개딸이라는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아주 차가운 것이 사실이고 이는 같은 당 의원들조차 그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하는 것만 봐도 그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한편 개양아치의 각종 비리는 하루하루 급물살을 타고 진척 중인데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양아치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후원금 중 일부가 성과금 명목으로 개양아치 측근에게 지급된 것이 밝혀졌는데요. 지난 2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의 내부 문건인 2015에서 2017 성과급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성남FC 마케팅 실장이었던 이모 씨는 시민단체 희망살림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9억 원을 유치한 대가로 세전 약 1억 7,3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해요. 이 씨가 유치한 19억 원은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주기로 한 후원금 39억 원 중 일부라고 하는데요. 이 씨는 개양아치의 측근이며 이후 2016년 1월부터 약 2년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냈고 개양아치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의 대표가 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같은 시기 성남FC 직원 이모 씨와 노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세전을 챙겼다고 하니 법조계에서는 돈 세탁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구단 후원금 160억 원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정황이야 애초에 확실했지만 하나하나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네요. 개딸들이야 예전에 수사가 들어갔던 사건이라며 개아리를 틀겠지만 당시 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3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자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는데 아니 시발 일정이 안 맞다고 서면으로 조사한다니 민중의 지팡이 일하는 꼴 좀 보세요. 제대로 된 수사 서비스를 받아보셔야죠, 고객님. 좌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선 중진 안민석은 최강욱이 징계받은 일을 두고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인데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꼴잡이를 집에 보낸 꼴이라며 비난했어요. 최강욱이 손흥민이면 남국인은 질라탄 입으라 이모비치쯤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하셔야지. 꼴잡이가 아니라 딸잡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철험이라든지 똥86 꼰대들이라든지 지금처럼 열심히 나대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우파 정권이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꾸 해도 안 되는 개혁, 용퇴 이런 거에 힘쓰지 말고 지금처럼 저들이 하는 이야기에 조금만 더 무지성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제 129화 고생 많았어요. 간만에 정치권 뉴스 단신 전해드려요. 첫 번째, 문재인을 풍자한 웹툰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웹툰 제목은 문캔몬스터로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포켓몬스터와 문재인의 합성어라고 해요. 정식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는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라는 코너에 지난 17일부터 연재된 이 작품은 닷새 만인 22일 임시 중단 조치가 되면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복수 네티즌의 신고라고 밝혔어요. 문캔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는 문코리타로 치코리타라는 캐릭터명에 문재인을 합성한 것인데, 이 별명은 문재인이 예전에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상인이 장난스레 그의 머리에 배춧잎을 얹어놓은 장면이 기사화됐고, 이 장면이 마치 포켓몬스터의 치코리타와 닮았다고 하여 최초의 문빠들이 친근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붙여준 별명이었으나, 일부 우파 커뮤니티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지금은 희화화된 별명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멈춰! 해당 웹툰에서도 문재인의 반일 감정이나 말투를 인용하는가 하면 대놓고 왁구가 이상하다고 소신 발언하는 등 웹툰계에도 번지는 우파의 물결을 기대하게 하는 재밌는 소식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극한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던 좌빨들의 내로남불에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한편 해당 웹툰은 일부 문재인을 적나라하게 모사하는 장면을 삭제한 뒤 블라인드를 풀고 다시 공개되었다고 하니 뭔가 씁쓸한 뒷맛을 남기네요. 국회에 전시한 그네 언니 누드는 표현의 자유지만 나라 개판으로 만든 무능한 전임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는 제재를 받는 요지경 대한민국 잘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임 정권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전임 정권에서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사건 중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시민단체나 피해자 측의 입장에 서서 국민들의 이러한 의문에 국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해 공무원 사건처럼 문재인이 졸렬하게 대통령실 기록물로 묶어놓은 탓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 만큼 공개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천명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텐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 귀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지를 밝히자 민주당 윤건영은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따져 물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이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으며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 이탈 주민법상의 조항을 들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고작 선원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꺼내든 근거도 그 당시 다소 섣부르다는 느낌이 있었고,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의 말에 따르면 위장 귀순이나 살해 정황의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조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내내 그저 북한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대통령 하나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만일 현행법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애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 같아선 2년 뒤 있을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무리 구린 냄새가 나도 해당 사건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요. 그리고 강제로 북송되다시피 쫓겨난 주민들의 처우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의 극치였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북한을 떠나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겠다는 탈북자들이 쉽게 마음이나 먹겠습니까? 평생을 인권을 위해 피해자를 변호해오던 대통령의 정권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말이 나온 김에 1996년에 벌어진 베스카마오 살인사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조선족 6명이 동료 선원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황에도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는 족같은 소리에 가며 당초 전원 사형에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적이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알고 계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입장에서 윤건영의 엽기 살인마 드립은 상대하기도 귀찮은 개같은 변명일 뿐이겠지만 공산주의 체제의 반기를 들고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겠다는 그들의 숭고한 노력이 그 말로가 참담했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스톤의 성상납 사건과 관련한 윤리위 소식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다들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녁 존스톤과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에 대해 윤리위를 열었는데요. 김 실장에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존스톤에 대한 결정은 내달 7일로 미뤄졌다고 해요. 존스톤은 이에 대해 윤리위가 길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본인이 직접 출석해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아직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쯤 되면 존스톤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나 국민의힘 윤리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당 사건은 애초에 가세연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력하는 입장이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특히나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은 올해 초였음을 감안하면 지금쯤이면 뭐라도 나와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사건을 처음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관련 녹취나 기록 수십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국민의힘을 미워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들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사법적 판단이 아닌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인한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고 온당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슨 놈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존스톤이 만일 어떠한 형태라도 징계를 먹게 되면 현재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은 막기 힘들고, 그렇다고 야당으로부터 받는 당대표 관련한 의혹에 대한 공격도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길게 끌어서 좋을 게 없는 이번 윤리위 결정이 조속히 어떤 방향으로든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파 여러분, 제 채널은 3분쯤에서 끝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정치인들이 연일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조만간 채널 이름도 바꿔야 하나 봅니다. 한간에는 박고마가 미워서 그녀의 사진에 빨간색 점퍼로 뽀샵질 해놓고 선동질을 한다죠.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제 130화 적당히 피우자고요. 지난 22일 경남 창원 원자력 공장을 방문한 윤통은 전임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죠.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없었을 거라고 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의 대통령 입에서 전임 정권을 일컬어 바보짓이라고 한 정도면 족병신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탈원전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도 북한 말투처럼 생경하기 그지없지만 나라 망치려고 작정한 그야말로 멍청한 정책이었음에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윤통은 덧붙여 원전업계는 현재 탈원전 폭탄이 떨어져 폐허가 된 전시라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윤통은 문재인 반대로 한동훈 장관은 조국 추미애 반대로만 하면 나라는 그냥 잘 돌아가는가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에 목소리를 냈던 건 비단 문재인뿐만은 아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산 소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에 이어 원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탈원전을 주장했는데요. 이들이 지난 정권 말미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원전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는 중입니다. 단순히 말을 바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인데요. 지난 3월 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 격리 면제가 시행되자마자 6박 8일 일정으로 사용 후 해결료로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례를 시찰하고 온 이들은 막상 귀국 후 국회에서 열린 사용 후 해결료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바라, 국내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니 저 공청회에는 해당 인사들 말고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 늘 확인되는 젖발들 양심 수준이지만 볼 때마다 놀라울 따름이에요.
특히 이번 출장에 참석한 인원 중 과거 이재정의 경우 한국의 탈원전 속도는 부끄러울 정도라고 했다는데, 탈원전 속도가 쪽팔리다는 년이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해서는 무탈한가 봅니다. 얘네들 프랑스 보낸다고 쓴 세금이 자그마치 6,122만 원이라고 하니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아침부터 참족 같은 뉴스에 기분이 많이 상하네요. 지난 21일 경찰은 치안감 보직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지만 이후 약 2시간 만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변경된 채 재발표됐었죠. 치안감이라는 보직에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최고 2급 치안총감, 다음이 치안정감, 그 다음이 치안감으로서 계급으로만 놓고 보면 세 번째, 군으로 치면 장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고위직의 대통령의 재간은 필수적이며 당연한 것인데, 경찰이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일이 벌어지자 윤통도 사태의 심각성에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중대한 국기문란이며 어이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직 이상의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의 입장은 대통령 결재 전에 발표하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이달 초에 있었던 치안정감 보직 인사 때도 내정자 발표가 먼저 있었고 이틀 뒤 최종 결재가 떨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새 정부를 맞은 지 2달이 채 안 됐고 결국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사권에서 나온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경찰 내부에 전임 정권의 때가 묻은 인사를 제멋대로 추천해서 발표해도 된다는 소립니까? 벌써부터 이런 애들이 나와서 청사 앞에서 시위해대는 꼴 좀 보세요. 전임 정권에서 호가호위하던 이런 인사들을 새 정부 인사에서 배제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관행이었죠.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달라고요. 중립성은 인사권자의 임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당연한 사안을 두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거냐며 반발하는 저런 자들은 본인들 스스로의 본색을 드러낸 거나 다름없으니 오히려 이 기회에 색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합이라는 그럴싸한 단어 이면에는 자리 나눠달라는 오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발효 시점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경찰에 이관될 테니 이번 인사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수사밥을 먹어본 분이라 이런 어설픈 수작질에는 이빨도 안 들어간다는 게 참 든든하긴 해요. 좌파 여러분, 통합도 좋고 협치도 좋고 다 좋지만 어디 한두 번 쏘가봐야죠. 총 28명의 보직에서 7명 바꾼 게 독재가 되려면 170석으로 야당 찍어 눌러 의회를 장악한 건 쿠데타쯤 되려나요? 사람은 본디 내 겨드랑이 냄새부터 맡아보고 남의 사타구니 냄새도 지적하는 법입니다. 아직 민주당의 170석은 건재하고 대통령 하나 바뀐 것뿐이에요. 엄살도 적당히 피우자고요. 제131화 이젠 제발 깨달아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부리던 생태 작전을 접은 듯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국민의힘 측에서는 시큰둥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국회 후반기를 앞둔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종전 합의를 깨고 원점 재검토를 밝혔었죠. 당초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개양아치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계산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중앙행정부도 지들이 가져가고 국회도 지들이 과반이 넘는 상황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 넘기고 선심 쓰듯이 합의했던 상황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시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내주기가 부담스럽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보통 같으면 정치인에게 약속 이행이라는 것은 무겁게 느껴야 할 덕목이고, 이미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자신들의 국회 장악력을 비추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주당은 역시나 민주당다웠습니다. 덕분에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핑계로 국회는 3주째 휴면 상태이며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문제는 이제 쌓이다 못해 썩어가는 중인데요. 애초에 주기로 한 것을 존나게 늦게 받았는데도 고맙다고 할 뻔하게 만드는 민주당. 진짜 시발 2년 뒤 총선 때는 싹 다 물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국민의힘도 지키라고 했던 그 합의가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법사위원장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사개특위 구성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제안을 받을 뜻이 없다고 밝혔어요.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이 조건 저 조건 내거는 건 결국 협상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비난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검수완박 중재안에 있었던 중수청 설치에 관한 내용을 이행해달라는 조건을 건 겁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 사안과 관련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러한 조건은 사실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는 별 상관도 없을 뿐더러 협치를 내세운 이면에 사실상 개양아치 지키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중수청은 다들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현재 원리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더욱 무력화하여 수사의 혼선만 빚게 할 뿐인 거죠. 내막이야 어찌됐든 권성동이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똥볼을 한번 찬 건 사실이니까. 이번에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여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아는 대단한 분의 말을 빌리자면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그때가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었죠. 민주당이 그동안의 목리를 걷고 한 발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하는 듯 보여도 결국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민주당이 준 것은 없고 얻으려는 것만 있잖아요. 무지몽매한 좌빨들은 아마 민주당의 협치 정신을 칭찬하며 국민의힘은 민생에 관심 없다고 몰아붙이겠지만, 제가 아는 대단한 분의 말을 빌리자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했었죠. 민생이 어려운 탓에 후반기 원구성이 얼른 마무리돼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임 정권에 대한 심판도 어설프게는 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검찰이 검수완박법 발효 이전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더럽고 치사하지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대본을 작성하는 현재,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광주 5.18과 제주 4.3, 그리고 세월호. 각종 사건들이 왜곡되어 알려지고 아이들의 교과서까지도 침투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6.25만큼은 좌빨들도 함부로 짓거리기는 힘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예요. 아무리 운동장이 기울어도 북괴군의 남침이라는 근거가 있냐고 개소리라도 터는 날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층도 무너지는 어떻게든 지켜온 진실의 날이죠. 윤통의 시대가 열리면서 참전용사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이제 바로 서기 시작했으니 뭔가 뭉클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 이념의 유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선조들과 이억만리 우방국을 돕기 위해 기꺼이 몸바친 미군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고스란히 후손에게 인계해야 하겠습니다. 좌파 여러분, 6.25 기념일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더 족같이 느껴지는 건 그리 어색한 일이 아니겠죠. 나이가 어려 교육이 부족해 뭘 모르는 어린애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아니 시발 똥86 정치인을 지지하는 노인네들은 어릴 때 보약을 잘못 잡수시기라도 한 건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내 나라를 위협하고 내 가족을 죽인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두둔하는 건 정신병입니다. 애초에 민족이라는 것도 혈통이라는 것도 조지나 까는 소리라는 것을 이젠 제발 깨달아요.